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이렌시스 월봉 박스 중앙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여기 3,000원 정도 돌파하면 이제 무릎자리 완성으로 가속이 붙는 자리였죠. 발, 무릎 올라가는 자리에서 도중에 추천드렸고요. 돌파하면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오늘 윗꼬리까지 최대 1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일봉이고 하루 만에 25%, 5일 만에 60% 수익이 나왔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박스 확인, 돌파하는 자리,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붙는다. 잘 기억하시고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 공급 이력 부각, 점유율 1위. 추천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초록 색깔 화살표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이렌시스만 전고 돌파가 나왔고요. 나머지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9월 초에 고점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렌시스는 전고 돌파를 했지만 로봇주 전고 돌파가 나온 거는 예뿐이고 나머지는 정석 선반영 하락 중이다. 8월 말에 선침해 추천드렸고 9월에 선반영 고점 찍고 이제 제로 소멸 나오는 구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에 상장있죠. 이때가 단기 제로 소멸 구간, 선반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잘 복습하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월 말에 추천드리고 9월에 선반영 상승, 지금은 9월 11일에 음봉 윗꼬리 고점 찍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자연스럽게 빠지면 그 추세가 꺾이는 흐름 속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제자리까지 당하니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되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도 해줍니다. 다음 S바이오메딕스 오늘 상한가 나왔죠. 얘도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 박스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첫 번째 지지는 이탈을 했고 두 번째 지지인 최저가 8,040원 이탈 없이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고요. S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 관련주 8월 14일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로 내모는 반쪽 규제를 푼다. 규제 푸는 걸로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세브란스 병원 파킨슨병 대상으로 배아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뇌이식을 성공을 했다. 부작용이 없이 증상이 호전된다. 이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관련이 있고요. 최종 손절가 8,040원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다. 앞에 설명드렸듯 이렇게 바로 간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쉬었다 간다 요것도 보면서 대응을 하라고 했죠.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최대 30% 수익이 나와준 거고 돌파 기준으로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한가 다음날 일반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편이니까 돌파 매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손절가 최종 이탈은 없었지만 박스 형태로 조금 행보 기간은 있었다. 이것도 뭐 긴 건 아닌데 다들 길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무튼 이렌시스처럼 주자마자 바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자마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분할 매수를 안 해요. 자꾸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항상 분할 매수 합니다. 다음 남성 상한가 오늘 장중에 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크게는 최근에 이렇게 박스로 W 형태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죠. 박스 돌파 나와줬고 이제 윗꼬리 저항대 하나 크게 있고요. 일봉
481선 2년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긴 근사치까지 왔다가 내려갔고요. 오늘 눌림 매수는 2,400원 정도, 개별로 돌파로 잡았으면 요쯤에서 잡아가지고 10% 상한가 나와준 거고, 2년선을 종가상 안착을 해줬습니다. 상한가로. 이전에는 안착 실패, 이번에는 안착을 성공을 했고 2,550원 정도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탈하면 다시 기존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제자리까지 빠진 구간이 있으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좀 크게 오르다가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2년선 지금은 지지로 유효한 맥점이 되었다. 잘 숙지하시고요. 다음 칩스 앤 미디어, 오늘 큰 W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장중에도 추천드리고 종가 베팅으로도 추천드렸습니다. 손절은 보라색깔 박스 하단 잡고 들어간 거고요. 항상 손절 잡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박스 상단까지 1차로 먹어주는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절을 해주는 거죠. 보라색깔 이탈하면 손절. 네, 지키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추천했던 차트 이유는 121선 반등, 큰 W, 박스 하단 반등이고요. 재료는 AI 반도체, NPU 개발을 성공했지만 아직 보도 전이다. HTS 뉴스가 뜨지 않았거든요. 근데 HTS 뉴스가 뜨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 보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이야기 있었습니다. 과거에 MPW 개발 중이라는 이슈로 상한가가 갔었다. 근데 이게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다. 이번 주부터 홍보를 시작한다고 한다. 1시 31분에 돌파 매수 36,000원, 눌림 매수 34,500원쯤 드렸고요. 이제 눌림 매수 쪽으로 근사치 체결이 됐으면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최대 17% 당일 수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골뱅이 2개, 샵샵 2개 드렸고요. 골뱅이 2개는 지금 요렇게 1시 31분에 드렸습니다. 요 뜻이, 요거는 단타 포지션 분들한테 알람 키워드 가는 거고요. 요거는 스윙 알람 키워드, 그러니까 단타랑 스윙이랑 둘 다 된다 이거죠. 모든 포지션 분들에게 키워드 알람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손절가는 31,400원, 아까 보라색깔 지지죠. 그리고 3시 22분 또 3시 27분에 종가 베팅도 드렸고요. 요 샵샵이 스윙이니까 당연히 종가 베팅도 가능한 거죠. 장중에 단스 줬던 칩셋 미디어 종배도 당연히 가능하다. 단스는 단타와 스윙 말하는 거고요. 종배는 종가 베팅. 여기 별 있죠, 별. 어떤 게 추천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 헷갈리는 분들은 이 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별 종목 칩셋 미디어 하나 드렸고 시간의 상한가 최대 17% 수익. 그리고 분돌, 요거는 분돌 분봉상의 전고돌파, 분봉상으로 전고돌파가 나왔다. 일봉상에서 박스 돌파, 전고돌파 같은 자리인데 분봉에서 이게 나오고 있다. 요거는 추격 가능한 사인이고요. 아직도 HTS 뉴스가 뜨지 않았다. 뉴스가 뜨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고 시간으로 HTS 뉴스 뜨면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뉴스가 4시 57분에 떴네요. 시간으로 4시 57분에 뉴스가 뜨고 상한가가 나왔다. 내일은 반짝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되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고 나머지는 반짝하니까 반짝도 주의하시고요. 오늘 크게 반짝이 나왔던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던 엑스페릭스가 있고요. 엑스페릭스 분봉 시간의 상승, 시초에 14% 튀었다가 뒤에 쭉 크게 빠졌죠.
재수 없으면 이런 거 당하니까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칩셋 미디어 월봉. 자, 월봉은 우상향으로 쭉쭉 크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고 추세 하단쯤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종가상 4만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몸통상 캔들 몸통으로 4만원이 전고점, 역대 신고가 윗꼬리 가격은 48,000원 정도. 일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고 W를 노려봐라,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로 도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기 안착하면 다음 전고점인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손절 잡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여기 손절 꼭 추천해도 손절가 줘도 이탈에서 손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전략 매도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최소 절반이라도 손절하고 밑에서 뭐 추매를 하든 그냥 기다려보든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항상 지지 이탈하면 대응한다.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지지였고요. 다음 줌인터넷. 버럭업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을 기본으로 잡고 2,7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했으면 되는 겁니다. 보라색깔 2,700원 정도 이탈이 없이 단기에 돌파 기준 15%, 눌림 기준 23%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고점 경신했죠. 시열 일정주였고요. 뭐 차트를 떠나가지고 시열 일정주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 시열에 입법 추진한다. 가짜뉴스에 칼을 빼든 정부, 디지털 언론 중재를 만든다. 일정주였다. 자, 여기서 1차 매수하던가 여기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박스 하단 구간에서 눌림 매수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손절 잡고 이탈했으면 손절이에요. 여기 이탈했으면 손절인데 지키고 올라갔죠. 이 구간이 모두 다 눌림 매수 구간이다. 이때 윗꼬리 달고 마감했지만 박스 안착해줬고요. 61선 안착했고요. 시열 일정 주니까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조금 밀렸다가 더 갔죠. 61선 종가상으로 지켜주면서 61선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요날 61선 안착 박스 돌파 동시에 나왔고, 다음날 6% 반짝, 종가는 좀 밀렸지만 다음날 바로 24%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돌파 기준으로는 요때 매수하시고 25% 수익 나왔고요. 눌림 기준으로는 최대 35% 수익 나왔고요. 자, 돌파 매수 기준으로도 단기에 25%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노랑만 생각하니까 괴롭지.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 생각하고 추매 여력을 남겨두면 멘탈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추매 여력이 없으면 자꾸 조정 왔다가 본전 오면 본전에 팔게 됩니다. 추매 여력이 있으면 편하게 홀딩이 가능하고 수익 전환까지 끌고 갈 확률이 멘탈상 높아지는 거고요. 또한 이게 차트 위치가 무릎인가 시작점인가 아니면 재료 일정이 여전히 기대감이 유효한가 이런 걸 따져보면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안 되나 불안함이 없겠죠. 이걸 숙지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딸깍딸깍 매수 버튼만 누르니까 조금만 밀리고 올라와도 본전에 팔게 된다. 이해를 토대로 매수를 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줌인터넷 더미동 진양풀리 세 종목 드렸고요. 단기에 다 2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도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중에 일정주는 줌인터넷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줌인터넷을 선택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모두 다 3일 정도 만에 5일 정도 만에 20% 수익권이 무난히 나와줬습니다. 9월 내내 지수가 밑으로 꼬라박았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수익이 잘 나왔다. 다음 화천기계
기존 추천주였고 얘도 일정주죠. 장기 일정주조에는 총선 수혜주니까 조국 총선 기대감. 총선 일정이 24년 4월 10일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있죠,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튀어주고 뒤에 밀렸을 때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때 빠질 때 당연히 총선 수혜주니까 눌림의 홀딩 구간이다. 또 급등. 추가적으로 오늘도 한 번 더 튀어줬다가 밀렸고요. 이렇게 파동이 반복되는 구간, 요 구간에서 쫄 필요가 없었다. 손절은 뭐 단기 포지션 분들 보라색깔 3,300원 정도 잡고 했으면 되는 거고,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얘도 큰 박스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 거죠. 아까 앞에 봤던 차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다.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고요. 전고점 부근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크게 밀리는 흐름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30% 나와도 당연한 파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다. 이것도 이만큼 올랐고 추세가 꺾이니까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당연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파동의 반복, 이게 기본 파동이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으니까 단기 고점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경계를 하십니다. 다음 홈캐스트 9월 초에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추천드렸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먼저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홈캐스트는 수익 주다가 박스 형태로 갇혀가지고 왔다갔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유지해주고 있었고요. 이때도 찍어준 게 박스 양호하다 였고, 결국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죠. 시간의 상승까지.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고 시에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낮은 확률로 조금 더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근접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추천드렸고, 돌파 기준으로 다음날 바로 수익 나왔고요. 7%, 이때는 10%, 오늘까지면 20% 정도 돌파 수익 나왔고,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최대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20% 30% 수익이 요 구간 한 달 내로 단기에 나왔다. 줄기세포 관련주죠. 추천주였던 S바이오메딕스가 상한가 나왔고, 얘도 줄기세포, 얘도 줄기세포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노화 방지에 1년에 1조를 투자한다, 그 내용으로도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추천을 했었던 거고요. 미코바이오메드 사우디 왕세자 회춘에 연 1조를 투자한다. 그리고 10월에 사우디에서 생산 부지 확보, 중동 시장에 진출 추진, 이걸로 이렇게 100%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은 100%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당연한 합동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추천. 자, 여기는 다 눌림 매수 구간이죠. 밑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손절가 이탈이 없이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단기 100% 올랐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당연히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찹찹찹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주고 있고요.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전에도 파동이 엄청 컸습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졌죠. 이번에도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의 저가를 지켜주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때처럼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가는 거죠. 돌파하고 더 갔던 구간,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제 조건. 다음 알테오젠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최대 40% 수익 나왔습니다. 이 단기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크게 올라갔고 또 뒤에 크게 무너지는 당연한 흐름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요 저가 대비로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간 거니까. 결국 오늘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악재가 없이 그냥 단기에 9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30% 정도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밥동,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을 싼다, 급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급락이 나온다, 요 흐름이 그냥 흘러나온 거고요. 11선 이탈할 때 계속 경고 드렸습니다. 이탈하고 투매가 나온 거고요. 5일선 이탈하고 지키고 반등, 그 다음에 또 11선 이탈. 이렇게 보유자분들은 5일선 이탈할 때 분할매도, 11선 이탈할 때 분할매도, 다음 분할매도, 분할매도 이런 식으로 단기 입형 기준으로 대응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추천은 여기서 눌림 매수 체결 안 됐고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제 안 밀리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1차 추격 드렸습니다. 1차 추격 기준으로는 30% 수익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네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바로 제자리까지 수익 반납 당했습니다. 꺾일 때 항상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줍니다.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는데 제자리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되죠.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도중에 꺾이면 반드시 분할매도 해줍니다.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 박스에서 반복 추천 드렸었고 뒤에도 반복 추천 드리고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제 추천 3일 만에 상한가 나왔고요. 이렇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뒤에는 갭 하락 주의하라고 했죠. 결국 갭 주황 색깔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또 밀렸습니다. 갭이 있으면 노랑이 탈하면 주황까지 쉽게 빠진다. 그리고 주황에서 반등 확률도 있기 때문에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주황에서 눌림 매수도 제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번에 주황에서 잡았으면 반등 수익 나왔고요. 자, 추천 양봉 연속 3개 확인, 5일선 회복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3일 만에 상한가. 갭이 생겼습니다. 갭이 생겼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 매수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눌림 매수를 했으면 고가 19% 내에서 반등 수익 먹을 수가 있었고요. 갭 상한가 시가인 11,48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데 안착하지 못하고 장중에 터치만 했다가 밀렸네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21선 반등, 21선 구간에서 저가 반등 나왔으니까 21선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9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A21 반짝 동전주, 대한제강 반짝 1년선,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코스9 반짝, 밀비스 반짝 상한가 갖다 풀렸고, 하잉크 코리아 반짝, CU 메디칼 반짝 역별 저항 맞고 떨어졌고, 신신제약 반짝, SPG 반짝, 우듬지판 반짝,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반짝, DR젠 반짝, 에스페릭스 반짝했다가 하한가로 빠졌고요. 이건 앞에 차트도 봤었죠. 분봉을 보시면 항상 시초에 요래 튀었다가 뒤에 무너지는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엑스페릭스는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석 교과서가 됐고요. 알소포트 반짝, S코넥 반짝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 파인텍 찔끔, 플레이위드 찔끔, 판타지오 찔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크게 반짝 상승 하락하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한다.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1%대 상승이었던
저 밑에 상승이었던 남성이 그래도 상한가가 나왔고요. 남성은 오늘 요 구간에서 장중 추천드렸었고, 다음 9월 2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마존 AI, 인공지능 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정치 테마, 리튬 관련주, 혈장 관련주. 아마존 AI, 아마존이 챗 GPT 라이벌 엔트로픽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 AI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솔트웨어, 남성, C랩, 모니터랩, 나무기술. 솔트웨어가 오늘 상한가 갔죠. 남성도 상한가. C랩은 크게 반짝. 다음 인공지능 개별 강세, 가온그룹, 줌인터넷, C랩, 모아데이터,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헬스케어. 가온그룹도 상한가 나왔고, KT와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공급 계약, 줌인터넷 추천주였고 10월 일정주, 10월에 요 내용으로 선반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S바이오메딕스 추천주였고 상한가, 박스 유지해주다가 박스 하단 지키고 상한가 나왔고요. 세브란스 병원 파킨슨병 대상으로 뇌이식 성공 세포치료제 개발자인 김동욱 교수가 동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신신제약, 위더스제약, AB프로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도 반응이 있었고, AB프로바이오는 최근에 나스닥 미국 관계사 AB프로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 속에서 거의 4연상까지 상승이 나왔죠. 오늘 음봉 윗꼬리가 나오고 있었고, 빠른 제자리 4월처럼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고, 시간으로 또 하한가 나왔습니다. 다음 정치 테마주 이재명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갈림길, 무죄면 이제 상한가 다 가는 거고, 유죄면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복불복이죠. 다른 후보자들 이낙연 반사이익 받고요. 한동훈, 조국도 반사이익 받고, 조국은 총선 출마 고민 중이다. 긍정적인 뉘앙스의 하청기계 2연상급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다음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주들 모아데이터, 에스코넥. 데이터 관련주 정부가 디지털 시대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AI 데이터 저작권 논의, 모아데이터, 줌인터넷, SCI 평가정보, 데이터 솔루션, 이스트 소프트. 평가정보는 매각 일정도 있고 매각 이슈도 있고. 다음 리튬 관련주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제이스텍 반짝 좀 있었고요. 다음 혈장 관련주 얘도 크게 반짝했고, 썬바이오 전국에 혈액이 부족하다. 인공혈액 관련주죠. 몇 달 전에 한번 2연상 3연상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좀 침체 구간,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윗꼬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 상장 기대감 속에 일부 로봇주들이 계속 낙폭과대 반등, 가짜 반등 반짝 보여주고 있죠. 이렌시스가 유일하게 전고 돌파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전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리된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9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장중에도 추천드렸고 종가에도 추천드렸고 시간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큰 W 반등 기대감으로 1차로 박스 상단까지 기대하면서 추천드렸고요. 앞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셔가지고 앞에 설명 보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렸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당일에 최대 17% 수익 나왔고요. 칩스앤미디어 상한가로 텔레칩스, 넥스트 칩도 커플링으로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둘이 지분관계에 있는 텔레칩스가 9.9%, 텔레칩스 월봉 역배열 끊고 가속 붙으면서 정배열,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크게 좀 밀린 상태. 자, 이전과 동일하게 고점 음봉 윗골이 나온 다음에 밀렸고요. 지금도 고점 음봉 윗골이 나온 구간에서 좀 크게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때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렸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배열을 끊는 구간을 보여줘야 되겠죠. 오늘 살짝 돌파하다가 실패했고, 시간의 상승으로 이제 또 돌리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25,500원까지 올라갔고요. 25,500원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요정도의 이제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계속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이전처럼 이렇게 지키는 흐름, 밑에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패하면 또 장기 2평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계속 장기 2평의 근사치까지 여기는 도달했고요. 장기 2평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전에. 저항은 21선이 25,000원 정도 하니까 25,000원 1차 저항, 그리고 전고점 윗꼬리 26,000원도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니까 기준이 되고요. 여기 지지 보여주다가 이탈, 당일 뒤에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다음 넥스트 칩,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크게 올랐다가 빠진 상태고요. 월봉부터 얘도 역배열 끊고 우상향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갔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급등, 지금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중. 같은 섹터니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도 장기 2평 부분에서 반등, 장기 2평 부분까지 빠지는 흐름 속에서 살짝 3% 반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 확인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니까 16,000원, 크게는 16,000원 여기 안착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도 지지받다가 이탈했죠. 19,000원. 그 다음에 전고점 구간, 이제 여기서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중간 저항대 약한 것들.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상한가 141억 국채가제 수주, 초경량 전기차 부품을 개발했다. 얘는 기존에 추천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추세 전환 확인하고 좀 높은 자리에서 추천했지만 크게 올랐죠. 여기서도 반복 추천 드렸고, 여기서는 미리 추천 드리고 뒤에 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잡을 거면 항상 역배열 끊은 다음에 요거 확인하고 요 자리에서 잡는 게 나아요. 이땐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잡았고,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들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자리, 여기가 안전빵 추세 전환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이 딱 여기까지고요. 자, 역배열 끊으니까 여기서 추천, 그리고 여기서 추천, 또 여기 역배열 끊으려고 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 추천 들어갔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최대 30% 수익 나왔습니다. 뒤에는 무너진다면 또 챙겨줘야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 혹은 손실 전환까지 당했으니까 당연히 하락하면 분할 매도 챙겨줍니다. 현재는 역배열로 계속 빠지면서 요렇게, 작게는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보여줬고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는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두 번째 걸로 보고 계속 저항을 보면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121선
반년의 매물대랑 겹치는 자리, 여기서 저항이 정직하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121선 혹은 요 추세 상단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3,700원 최근의 저가, 신저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역대 신저가는 아니죠. 역대 신저가는 3,500원이고요. 3,700원, 3,500원 신저가 참고해서 이탈마다 반드시 대응하시고, 시간의 상한가로 4,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요 구간의 저항대 돌파 여부를 잘 보시면 되고, 맞고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생각해야 되겠죠. 안착하고 돌려야지. 121선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주황색깔 선 잘 안보이니까 지웠고, 여기를 종가상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게 베스트다. 종가상 4,800원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다음 위더스 제약 상한가, 탈모 치료, 전립선 비대증, 주사제, 신공장 준공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 상한가 다음날에 쉬었다가 이틀차에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박스 형태로 박스 W 반등식으로 박스 돌파를 꾀하는 자리, 일봉은 상한가 나오고 481선 종가상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1,000원까지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반지하, 여긴 반지하보다 더 깊은 지하층, 완전 지하, 반지하 1층, 2층, 이제 2층 올라온 거죠. 2층 구간에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2년선 8,750원 정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키면 계속 윗꼬리까지 또 시도를 해줄 거고요. 다음 올리패스 7%, 환기 종목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비마약성 진통제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390조 시장 독점 관리 확정, 25일 뉴스고, 신저가로 쭉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살짝 돌리는 구간입니다. 일봉은 반년선 121선 돌파 안착 시도하는 자리고, 시간의 상승으로 2,9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올라왔고, 종가상 2,750원 안착이 중요하다. 지금은 추세 박스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재무 쓰레기들. 다음 라이콘 6.9%, 오지 육지 관련주, 미국 인프라 확장 기대감으로 에이스테크 대장주 필두로 움직이고 있었던 애죠.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 또 역배열 끊고 급등,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일봉은 추세 박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단 지키면서 반등, 4,000원 정도에서 두어 번 윗꼬리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3,700원까지 또 올라왔네요. 요 자리 추세 상단 저항, 그리고 4,000원 저항대, 지금 여기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빠지면, 만약에 밀리면 요 추세 하단까지 1차적으로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다음 대장주인 에이스테크, 최근에 미친 급등 추세를 보여줬고, 단기 고점 음봉 윗꼬리 보여준 다음에 좀 밀리네요. 현재는 1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겠고, 3,2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큰 추세는
이렇게 이탈이 오늘 딱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고요. 단기 이평도 넣어서 보면 5일선 이탈하고 11선 이탈한 상태니까 밑에 15일선, 21선, 다음 61선 이렇게 차례차례 단기 이평으로 지지 대응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170%나 올랐기 때문에 요정도 하락은 뭐 애교다,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가 있었어야 되겠고요. 다음 머큐리, 얘도 11선 처음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15일선 이탈 나왔고 밑에 21선 그리고 상한가 시가까지 중간값으로 하나 여기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얘도 단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다 생각하고 좀 튀어주면 하락할 때 경계를 하자. KMW도 크게 올랐다가 15일선까지 이탈이 나왔고요. 밑에 21선 1차 보시고 21선 다음 밑에 것까지. 다음 에스코넥 4%, 얘도 시간의 상승에서 자주 보이네요. 리튬 1차 전지, 10월 사우디 현지의 생산 부지 확보. 월봉 2,500원 정도에서 저항받고 했고요.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일봉 상으로는 2,200원 정도에 정직하게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2,200원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의 4% 상승으로 2,100원까지 올라갔고, 똑같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종가상 2,200원 안착 중요, 다음에 2,500원 정도 윗꼬리. 다음 신성 델타테크 4%, 최근에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죠. 9월 25일에 신성 ST 상장 예정이었는데 10월 상장으로 연기된 거 참고하시고요. 기존 무릎 추천드리고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는데 운 좋게 초전도체 대장으로 엮여가지고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온 다음에는 요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현재 이탈한 상태고요. 추천하고 초전도체 계제수로 급등. 이렇게 큰 박스였는데 이탈을 했고요. 밑꼬리 38,000원 정도 구간에서 시간의 반등이 나오고 4만원까지 올라왔네요. 5일선인 44,500원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요. 여기 5일선 회복, 워낙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얘도 60일선까지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월봉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800% 단기 올랐고 여기서 반토막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파동의 자리다. 신성 ST 상장하더라도 뭐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질 확률이 더 커 보이고요. 상장 재료 소멸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상장 기대감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초전도체로 오른 거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홈캐스트 3.9%, 정규장의 S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가 상한가 가면서 동반 상승이 나와줬고요.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미코바이오메드는 먼저 100%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100% 상승이 나왔으니 뒤에는 좀 밀렸고,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앞에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홈캐스트 월봉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또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박스 형태로 여기 전고 돌파하고 강세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5,000원 돌파하면서 흐름을 돌려주고 있죠. 그때 5,000원 돌파하고 5,000원 돌파 급등, 뒤에 당연한 제자리 나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 튀어줄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옵니다. 요날 미코바이오메드랑 같이 추천드렸었고, 자, 돌파 기준으로 20% 정도
눌림 기준으로 30% 정도 수익이 나와줬고요. 자, 박스 반복 매매 자리 구간이었다. 박스 하단 지키고 반등, 최종 지지, 전고점 저항대 몸통 기준으로 6,000 초반대, 다음 6,500원 윗꼬리, 전고점 7,000 중반, 중간값으로 7,000원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주요 저항은 4개, 지지는 기존 박스 상단이었던 5,350원 정도 보면 되겠죠. 다음 KTCS 4%, 기존 박스 돌파 추천 스타링크 관련주였고요. 2일 만에 상한가, 당일 추천드렸고 당일의 상한가 2일 만에 40% 수익 나오고 뒤에 당연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석 패턴, 자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 스타링크로 추천드렸고요. 당일 상한가 이틀 만에 40%,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고 또 그 다음날 또 고점 찍긴 했지만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서 정석으로 반짝 흐름, 그리고 시간으로 낙폭과대 반등이 살짝 나와줬습니다. 15일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당연한 흐름 늘 경계를 합니다.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단기평, 일단 11선, 5일선 기존의 지지였던 단기 이평들 다시 저항으로 바뀐 거니까 11선, 5일선 회복을 1차로, 2차로 중요하게 보시고, 다음 상한가 종가인 4,400원 회복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지는 21선, 그리고 상한가 시가가 61선이랑 겹치네요. 이 두 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밥동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꺾이면 분할매도 해줍니다. 기존 대장주였던 엔텔스도 볼까요? 엔텔스도 뭐 여지없이 똑같이 움직였고요. 갭하락,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로 빠진다. 이렇게 갭이 형성되어 있으면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갭 상승 나왔고 뒤에 이탈 조심, 빠르게 빠져버리죠.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 상한가 시가 부분까지 또 빠지고 있고요. 얘도 낙폭과대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손절은 상한가 시가인 5,1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늘 요 파동 급등하면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급등하면 제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다. 요 기본 파동을 잘 생각하면서 고점에서 제발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AB프로바이오, 최근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관련사 3년상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밀렸습니다. 이때도 3거래일 강세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3거래일 강세가 나온 자리에서 시가 이탈하고 무너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4월처럼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에 하한가 나왔습니다. 또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가 텅텅 비어있는 갯벌 자리입니다. 시간의 하한가, 이것도 당연한 기본 파동이고요.